저희가 이제 44명이죠. 그쵸? 4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기수에 43명이었는데 30명만 한다고 그래놓고 또 이번에도 또 44명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7조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6명인 조가 5조가 되고, 그쵸? 6, 7, 2, 42, 2조는 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앉으셔서 그 조가 이제 한 조가 되고요. 제 방식은요, 항상 이 자리를 이렇게 고수하시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시켜요, 저는. 그러니까 맨 뒤에 계신 분은 항상 뒤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조였다, 그러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가면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1조가 1이 오시고 2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시켜서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청소도 꼭 하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여지까지 꽃차학교가 한 번도 잘한다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일기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지금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모이시고 또 뭐 지금 4월 8일 날 벚꽃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함께 모여서 부스에서 꽃차 만든 거 판매도 해보시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어저께 연락 받았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또 가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나고 나시면 일기생들하고 함께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꽃차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꽃차가 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 저 꽃을 이용한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과정 중에 꽃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꽃차를 하다 보니까 꽃을 우려서 만들어내는 물이 지금 앞에도 보셨듯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자연색인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해낸 게 꽃음식 연구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꽃음식 연구과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꽃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뭐 비빔밥이나 뭐 이런 정도까지 밖에 생각 안 하셨을 텐데 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꽃음식이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꽃차를 도대체 왜 먹는지, 꽃차가 뭔지는 알아야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 수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꽃차의 정의를 보시자면요. 꽃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맞게 꽃의 색과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책자 처음 보시면 이게 나오실 거예요. 예, 책자에 지금 처음 보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다법을 통해서, 제다법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제다법을 통해서 그 맛과 향을 그대로 가둬서 저희가 물을 우림을 했을 때 그게 나와서 그걸 먹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독성이 있는 것은 독성까지 제거하는 그런 법제하는 과정을 배우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꽃차는 도대체 언제부터 먹었는지의 유래예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 시대 때부터 했지만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 그 진달래를 가지고 술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하면서 화전도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고려 시대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 하고요. 전에도 보시면 그 커피숍에 가면요. 국화차 정도는 있었어요. 자스민차나 국화차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꽃차가 조금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꽃차가 있는 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들은 주로 많이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저녁 때 가서 뭐 이럴 때 가서 만날 때는 커피 말고 다른 거 없나요? 하면서 찾게 되는 게 꽃차고 또 꽃차가 지금 점점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보시면 꽃차의 유래와 기원에서 보시면 이제 그 꽃차가 지금 꽃차로 본 게 아니라 차 소비량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 거라 아마 지금은 조금 변함이 있을 건데요. 저는 보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줄 알았더니 영국에서 제일 차를 많이 마시고 있으면서 영국은 3,380g이고요. 중국은 700g으로 세 번째고 저희는 몇 g이에요? 저희는 80g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80g밖에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차가 들어올 때 도로 들어왔어요. 도로. 그래서 뭐 무릎 꿇고 앉아서 지금도 다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도가 돈도 많이 들면서 또 다도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다도하시는 분들은 꽃차 하는 사람들 조금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g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꽃을 겪는 사람들을 꽃차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숙명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도 좀 꽃차를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차를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단 차를 많이 마시고 차가 소비량이 많다는 건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자 그러면 저희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차를 마시는데, 꽃차가 또 좋은 게 조그만 유리잔에 마셔요. 그래서 쬐끔쬐끔 뭐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하루에 그 뭐 먹어야 되는 그 섭취량 있잖아요. 그거를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꽃차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러면 꽃은 도대체 왜 먹나 이거죠. 그전에는 그냥 뭐 진달래고 뭐 또 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거 있죠. 사르비아인가요? 예. 그런 거 이렇게 따서 뒤에 이렇게 쪽쪽 빨아 먹으면 꿀이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그냥 그때는 그게 뭐 꽃에 뭐가 효능이 있어서 먹는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달콤하니까 먹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꽃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없는 게 없어요. 안토시아닌까지 있어가지고 시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요새는 뭐 채소 같은 경우 뭐 당근이나 뭐 가지 같은 거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활성화산소도 있고 또 그런 게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지금 이 생강나무 것 같은 경우는 어혈을 풀어줘서요, 산후 부인병에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꽃마다 다 효능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마시다 보면 몸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꽃차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꽃으로 별로 할 수 없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예, 독성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지금 꽃차로 우리 선생님들께 가르치는 게 한 200여 가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식약처에 그 꽃차가 먹을 수 있는 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 15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목련차를 드셔보셨겠지만 목련차가 굉장히 좋은데, 목련차 같은 경우는 아직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련에는 이 수술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성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무슨 불상사가 생길까봐 그거를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15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다 해요. 웬만한 거.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은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화과, 장미과, 꿀풀과 뭐 웬만한 꽃 과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식물은 대체적으로 독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진달래, 목련, 개나리 같은 거 요즘 한참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독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근데 진달래하고 비슷한 거 있죠. 예, 철쭉은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잎보다 뭐가 먼저 펴요? 꽃이 먼저 피는 게 아니라 잎이 먼저 펴요. 그래서 그런 건 드시면 안 되고요. 벌과 나비가 많이 날아드는 꽃의 종류는 먹어도 된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벌과 나비가 많이 날아든다는 건 그만큼 맛있어요. 꿀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할 수 없는 꽃의 종류를 보면 천당성과 식물,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법제를 잘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독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가 약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한방에서 특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꽃차에서는 좀 그런 거는 배제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맛과 향이 너무 강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저거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그냥 가장 간단한 것들만 할게요.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 중간쯤 제가 이제 하는 퀴즈예요. 뭐 저거 보셔서 다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웃음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래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면 그만큼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자,
꽃차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식용 가능한 꽃을 먹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식용꽃이라도 해도 도로변이나 농약을 친 논이나 밭두렁의 것은 채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에 좋자고 먹는 건데 도로변에 그 안 좋은 것들 많이 있는 거 채취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산에 있는 거 가서 채취를 하셔서 따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데 그 키우는 것도 약을 주지 않은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펜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서 갖고 오는데 그 해는 안 써요. 그 해는 꽃이 나도 다 따서 버리시고요. 그 내년 되면 그 약품에 이제 또 다 녹아내려서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꽃집에서 파는 꽃이나 추천을 할 수 없는 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꽃집에서 파는 거는 그 물 속에다가 약품을 처리를 해서 오래 시들지 않게 뭐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꽃집에서 파는 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식용 꽃은 인체에 해로운 약품 처리를 함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꽃이 될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선화를 덮다가 수선화를 먹고 자꾸 구토가 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뭐 먹은 게 없는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수선화 꽃을 덮으면서 한 잔 한 잔 마신 게 저한테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뿌리 종류에도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마시는 양이 또 저렇게 꽃차에서 우러나와서 나오는 양이 무슨 치사량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배가 좀 아프다거나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또 저처럼 이렇게 구토를 하는 경우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전에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황칠차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렸을 때 우려놓고 오래 두고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냥 해놓고서는 바로바로 드셔서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황칠차를 한 통 이렇게 하나 우려 놓으셨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드셨는데 얼굴이 막 이만해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황칠이 굉장히 효능이 좋은 데다가 저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그게 오래 놔두면서 많이 그게 이제 우림이 돼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소나무가 많은 곳에 꽃은 채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소나무가 많은 것은 소나무는 항상 방제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소나무 옆에 있는 꽃들은 채취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을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꽃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재다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건조 꽃차, 뭐 열건조, 증건조, 데침건조, 발효, 덕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해서 재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꽃차를 하다 보면 제가 오늘도 이 생강나무 꽃을 갖고 왔지만 선생님마다 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옳고 누가 다르다, 누가 나쁘다, 뭐 이건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꽃차를 누가 먼저 했다 그래서 잘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꽃도 이것도 식품이어서 똑같은 걸 이렇게 주고 나서 6분이 이렇게 섞으셔서 따로따로 재료를 나눠줘서 하시면 다 맛이 달라요. 우리 음식 맛 다르듯이 똑같아요. 이 꽃차도. 이것도 음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방법도 그 사람이 틀리다, 뭐 나쁘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좀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 꽃차가 최고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오래됐다면 되는 사람인데 그러지는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저는 해드려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한번 덮어보는 거 하고 또 증건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끓여서 저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 한 방법하고 그 방법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맛을 보시면 어떤 게 나는 내가 이 차가 맛있고 저 차가 맛있고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누가 먼저 자격증을 따고 누가 오래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내가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많이 먹어보신 분이 이 차가 어땠을 상태가 맛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 짱이 아니고 많이 해본 사람이 짱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해보시고 방법도 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저 방법도 한번 해보셔서 아, 이 차는 이 꽃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 라는 거를 내가 내 노하우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 배우시는 분들도 빨리 배우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 하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갖고 온 차들이 전부 덕금꽃차예요. 자, 덕금꽃차를 하기 전에 덕금과 볶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예, 볶음은 뭘까요? 네. 기름이나 물이나 뭐 여러 가지 소금이나 뭐 이런 것들 뭔가를 가미를 해서 하는 건 볶음이에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 다 볶음이고요. 저희는 덕금이라 그랬어요. 덕금꽃차는 뭐냐면 자체 내의 수분만으로 여기에 있는 그 꽃의 수분만 가지고 덕금시킴을 반복을 해서 그 수분을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는 전부 덕금꽃차예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덕금꽃차고 덕금꽃차가 가장 우수하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덕금꽃차는 향과 맛을 가뒀기 때문에 그게 물을 우렸을 때 그냥 한 거하고 그냥 이렇게 선선한 데다 말려서 한 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게 덕금꽃차인데 덕금꽃차가 어떤 거냐는 거죠. 여기 말씀드렸듯이 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수분만을 이용해서 꽃마다 다른 알맞은 온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맞은 온도를 찾는 게 얇은 꽃도 있고 또 두꺼운 꽃도 있잖아요. 그 두꺼운 꽃을 내가 어떤 온도에서 하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본인이 많이 해보면서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게 반복과 덕금과 식힘을 반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덕금꽃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덕금편은 넘어가 주세요.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덕금꽃차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덕금꽃차가 우수한지 보시면 발효된 꽃차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지금 병에다 담았잖아요. 밀키 용기에 담았는데 그 용기 안에서도 발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저희 목련 같은 경우도 올해 거보다 지금 새로 나온 거보다 좀 지나서 작년에 했던 꽃이 훨씬 더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면서. 그래서 그 병 안에서도 발효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덕금꽃차는 발효된 꽃차고요. 그리고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봄에 제가 생강나물 꽃을 하면 내년 봄에 생강나무가 다시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보관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렇게 유리병에 밀폐용기에다 넣고 또 밀폐용기에 넣는데 보면 조금 장마가 졌거나 이래서 조금 눅눅한 기분이 든다는 거 저희는 이렇게 딱 봐도 알지만 장마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온도가 자체가 조금 눅눅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 다시 처음처럼 다시 덕금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래돼서 맛있는 차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런 거는 진피차거든요. 이런 진피차는 두면 둘수록 고가가 돼요. 예, 오래돼서. 그리고 한방차에서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방차 강의를 하는데 한방차 같은 경우는 저 진피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진피가 조금씩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진피 자체가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꽃차는 오래 놔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해서 우수하고요. 또 실온 보관이 가능해요. 이런 거를 제가 냉장고나 저희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백 병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놨는데 그게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다거나 그러면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온 보관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실온에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맛과 향이 뛰어나며 여러 번 우려내도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목련 같은 경우는 한 송이나 두 송이를 가지고 3번, 4번씩까지 우려 먹어도 그 향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그래서 목련 때문에 꽃차를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목련의 맛에 반해서 그렇게 많이 우려내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목련이 한 송이에 3,000원이에요. 그러면 꽃 한 송이에 3,000원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한 송이를 갖고 여러 번 우려 먹는 거 생각하면 저희 커피 5,000원 이런 거는 비싸다고 안 하시면서 꽃차 3,000원 그러면 되게 비싸다 그래요. 그쵸? 참 마음부터 고쳐야지 돼요, 우리가. 그리고 맛과 향이 뛰어나고 또 꽃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여기 지금 가을에 하는 꽃 중에 이게 있어요. 구절초예요. 근데 구절초 같은 경우는 가을꽃 그 국화가 종류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덮어서 놓으면 바삭하게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거든요. 잎이 낱낱이 다 떨어져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이렇게 다 말았어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말아서 덕금시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둬도 오래도록 놔둬도 부서져서 저거 할 일이 없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뜨거운 물을 부으면 꽃이 쫙 펴요. 예, 이따가 한번 맛보세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 꽃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꽃차 수업이 하고 있지만, 꽃차라 해서 꽃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내용에 보시면 버섯차도 넣고, 곡식차도 넣고, 다양하게 집어 넣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처럼, 열매도 하고, 보섯도 하고, 곡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 주위에서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관하기 좋다는 거 하고요. 자, 이제 꽃차를 만들려면 꽃을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꽃을 채취를 언제 하느냐예요. 재료 채취는 새벽 시간이나 일몰 전후는 적절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슬이 있어서, 예, 이슬이 이렇게 물이 맺혀 있잖아요. 그걸 덕금시킴을 하다 보면 우리 꽃 자체가 땡땡꽃이 돼요. 그 물 있던 데가 하얗게 그렇게 돼서요. 일몰 전후는 피하시고요. 그리고 봉우리나 갓 핀 꽃이 적당하다 그랬어요. 저희는 핀 건 안 해요. 예, 피기 전에 이제 겨우내 저기 와서 봉우리가 가장 지금 향도 많고, 예, 영양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봉우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식용꽃 외에는 솎아내듯이 채취한다. 제가 맨날 여기에 가서는 제가 막 굉장히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싹쓸이 때문에 꽃을 따라가면 산에 가서 따라가시면 그걸 그냥 다 싹둑 잘라 오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뭐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씨앗 전쟁이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토종 씨앗이 별로 없어요.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얘기는 좀 하면 방송이 안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씨앗을, 예, 종묘상에서 너무 많이 그냥 저걸 해서 지금 저희 수수꽃다리가 미국에 팔았던 게 다시 저희가 수입을 해오면서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렇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있으면 더더군다나 우리 토종 씨앗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식량 전쟁, 씨앗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씨앗을 너무 우리는 저거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어딜 가나 뭐 귀하다 그러면 저는 맨날 왜 산에 가서 뭐 채취해서 술 담아 놓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신만이 분들. 도대체 그 많은 신만이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전 그분들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네. 그 많은 뿌리를 갖다가 다 파다가 막 술 담아 놓고 뭐 해서 팔고 막 그런 데가 동네 가면 곳곳에 있지 않나요? 여기 또 혹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무슨 꽃을 채취를 하러 갔어요. 어디 가니까 그 꽃이 참 좋더라.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또 그러고 이게 목련도 지역마다 맛이 다르고요. 또 맛있는 곳이 또 달라요. 뭐 만약에 문경에 가면 댄잎 같은 경우는 문경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마다 다른데 내가 따라갔어. 뭔가를 따라갔는데 작년에 여기서 땄는데 다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가면 여기였나 저기였나 찾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놔둬서 그게 나중에 또 뿌리
또 좀 씨앗이 떨어져서 또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싹쓸이 하는 거 그거 좀 조심 좀 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따온다고 절대로 할 수 있질 않아요. 꽃은 2시간 나에 덮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심어서 내가 채취를 해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가장 맛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꽃을 딸 때는 채취할 때는 좀 솎아내듯이 채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보시면 내가 할 만큼만 따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 꽃차를 저도 이제 몇 군데 납품을 하는데 제 꽃차 상호가 꽃놀이예요. 꽃놀이 잘 듣지 않았어요? 저는 꽃과 놀이하는 중 그래요. 그래서 꽃을 놀이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거든요. 꽃차를 덮으면서 행복하게 놀이하듯이 해야 되는데 일처럼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뭐 그렇잖아요. 저녁 밥 하는 것도 내가 배부르면 맛이 없게 하죠. 예. 내가 배가 고파야 좀 맛있게 해서 같이 식구들하고도 먹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오면 이게 일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실험도 했다 그러잖아요. 물을 넣고 뭐 욕을 하니까 뭐 분자 자체가 달라 뭐 그 결정체가 다르다면서요. 욕한 거 하고 뭐 한 거 하고 이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좀 즐기듯이 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상호를 꽃놀이라고 줬어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할 만큼만 해서 행복하게 꽃을 좀 덮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갖고 와봐야 서로 붙고 이게 시들어가지고 맛도 없고 해봐야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만 채취해서 사실은 제가 해보지만 저도 이제 일부러 땅 있는 데를 가서 심어서 뭐 여러 개를 심어서 직접 따면서 따는 방법부터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아카데미에서는 그 앞에가 이렇게 다 코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홍합꽃 무슨 꽃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냥 조금 따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건 정말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인 지역은 어차피 꽃을 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시골은 참 좋은 게 산에 나가면 다, 뭐 앞에 산에 가면 다 내가 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서울 경인 지역은 지방에 계신 분한테 사요. 사서 쓰는데 서로 이제 꽃차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내가 농사 짓는 걸 많이 져서 나눔을 해서 쓰는데 그게 오는 동안이 1박 2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맛이 확실히 덜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따서 쬐끄만 양이어도 그때 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뭐 조금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가장 맛있다는 거. 예. 그래서 2시간 안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붙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재료 손질할 때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손질하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는 거는 꽃실이나 꽃받침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특히 목련 같은 경우는 수술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수술에 독성이 있어서 그거를 떼어나고 그러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보관은 반드시 밀폐 용기를 사용한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실온에 보관하고요. 직사광선이 없는 어두운 곳에 둔다 그랬어요. 이 형광등 불빛에도 저게 바래요. 그래서 바라는 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도라지 꽃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는 정말 많이 잘 바래요. 그래서 형광등 불에도 바래서 결국은 그 해 거를 그 다음에 못 쓰는 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 거는 백초차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에 거의 마지막 거기에 가면 백화차를 제가 하죠. 예,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꽃차는요, 부스러기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 제가 보면 이 꽃차에서도 지금 이제 백화차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꽃차를 하고 나면 부스러기들만 모은 거예요. 예, 예쁘죠? 예, 부스러기들만 모았는데 이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저거 있죠. 무슨 소? 소에 가면 저거 있어요. 우리 다시팩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어서 이런 부스러기는 그렇게 넣어서 또 드시면서 휴대하면서 하시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가루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가루만 또 이렇게 모아놔도 예쁘죠. 예. 그렇게 해서 어이 꽃차는 버릴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해놓으시면
그리고 습기에 약해서 눅눅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덮어주면 향도 살고 다시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이라는 거.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꽃차 마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유리 닭이를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런 그냥 닭이나 뭐 이런 데다 먹으면 저희 꽃이 피는 게 안 보이니까 저희가 제가 슬로건으로 거는 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힐링하는 꽃차,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선 눈으로 봐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뭐 이렇게 우림을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나와서, 예, 그래서 유리 닭이를 사용해서 꽃 모양을 감상하면서 먹고요. 닭 안에 끓을 물을 부어서 소독과 데움을 한 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꽃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한 번은 물을 좀 부어서 버려주세요. 그러면 닭안도 소독이 되고 또 꽃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도 좀 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두 번째, 사골국도 두 번째 게 맛있잖아요. 저희 꽃차도 두 번째 우림한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조금 잘릴듯 많기들 해서, 예, 한번 버려주시고 두 번째부터 우려서 드신다는 거요. 그리고 다시 끓는 물을 부어서 모양을 감상하면서 음미하면서 마신다는 거 하고요. 그거를 넣어서, 꽃을 넣어서 오래 뒀다고 뭐 많은 게 오름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또 어설프게 넣으면 떫은 맛도 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 조금 우림하는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색깔이 조금 나오면 그 색깔에 그걸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드시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늦게 드시는 것도 안 좋다는 거고요. 찻잔에 따르고 조금씩 입안에 머금고 향과 맛을 즐기시고요. 꽃에 따라서는 서너 번 우림이 가능하다. 목련꽃 같은 경우가 그러고요. 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먹는 거는 이제 맨드라미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넣어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뭐 꽃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번 우림하는 것도 있다는 거 하고요. 기호나 체질에 따라서 성분 모양을 참고해서 이제 브랜딩을 해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세 가지. 지금 저희가 말하는 백화차 같은 경우가 백화차가 100가지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5가지 이상 되면 백화차라고 하는데, 효능이 거의 비슷한 것들끼리 뭐 관절에 좋으면 관절에 좋은 차들을 이렇게 섞어서 함께 해서 계속 브랜딩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섞어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꽃차는 색깔이 여러 개 이쁘긴 하지만 사실 맛으로 보자면 색깔은 이쁜데 모양도 이쁜데 맛은 잎차나 뿌리차가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색깔 이쁜 꽃차에다가 뭐 뿌리차나 잎차를 좀 이렇게 해서 가미해서 드시면 더 맛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브랜딩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브랜딩 수업만 또 따로 별도로 해서 또 수업도 또, 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있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주라고 하죠. 예. 그러면 남자는 2리터, 여자는 1.5리터를 먹으라는데, 저희 꽃차 같은 경우는 마시다 보면 1.5리터 금방 먹어요. 예. 작은 잔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수업하는 와중에도 뭐 엄청 먹거든요. 그리고 수업 받을 때는 모르는데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서로 화장실 가느라고 정신 없어요. 네, 그거 노폐물도 빠지고 또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아요, 꽃차가. 예. 그러니까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거고요. 도구로서는 뭐 유리 다관과 잔을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그거는 여기나 거름망이나 티백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걸 집을 때 손으로 집지 마시고, 예, 대나무 집게로 이용해서 하나씩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 꼭 필요하신 도구가 있어요. 내가 꽃차를 그냥 취미로 이것만 받고 마실 거 아니고 내가 이제 꽃차를 좀 계속 하고 싶다 하시면 펜이 기본적으로 1인당 2개, 뭐 집게도 한 2개, 뭐 이런 식, 뭐 또 이따 보면 유년버도 있는데 유년버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 우리 일기 선생님이 떠줬어요. 저기 앞에 뚜껑이라. 제주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그렇게 수저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쓰지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저 꽃은 좀 우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나무 집게를 사용한다는 게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에 뒤에 보시면 음행, 오행으로 보는 관점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때 또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것도 예, 음체질에 맞는 거, 양체질에 맞는 거, 내가 몸이 차거나 내가 몸이 뜨거운 사람에 맞는 차 종류고, 그거 이거는 음행 오행 할 때 해드릴게요. 예, 다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꽃차가 어떤 거라는 기본적인 거는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시계도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앉은 상태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운명이 되셨어요. 자, 6명인 조가 손 들어보세요. 6명. 6명이죠. 7명. 여기는 지금 왜는 여기는 왜 이렇게 적죠? 4명이에요. 그러면 7명인 분 조가 어디죠? 그분이 한 분 이쪽으로 가주세요. 지금.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는데 많은 데서 계시면 못 가져가시지. 예. 자, 그러면 위에 저거를 치울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생강나무 꽃이에요. 왜 생강나무 꽃이냐고 이름을 졌냐면 이 줄기를 떼서 냄새를 맡아보든가 질겅질겅 씹어보시면 우리 생강 있죠? 그 생강 향이 나요. 그래서 생강나무, 이름이 생강나무 꽃이 그렇게 유래가 됐고요. 지금 이 줄기도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꽃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꽃은 꽃대로 잘라주시고요. 가위는 한 조에 하나씩. 이건 2개씩. 하나 없는 조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포 여기 없네요. 다포 2개. 예, 여기다가 하나는 꽃을 따시고요. 하나는 가지를 따시는 거예요. 아, 저요? 아시는 분 두 분 우리 이제 예쁘게 찍어. 꽃 딸 때요. 우선 겹가지는 다 옆으로 떼주시고요. 이 꽃을 딸 때 손으로 약간 이렇게 돌려가 보세요. 그럼 여기 싹 떨어져요. 그냥 막 잡아 당기시려고 그러시면 으깨지죠, 꽃이. 근데 이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그럼 잘 떨어져요. 네, 그게 요령이에요. 근데 얘는 잎사귀는 없어요? 예, 이게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요만큼 나와요. 그러면 그 잎도 가지고 또 잎차를 만들면 그게 세작이라 그래가지고 또 아주 귀한 차예요. 근데 이거는 뽕을해서 그것도 써요. 다 써요. 진피가 기억이 날똥말똥한데 진피가 뭐죠? 귤처럼 생긴 거 있어요. 옛날 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토종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되게 그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꽃차 수업을 하는 중에 항상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맨 먼저 실물일 때 하나 찍어요. 네.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덮고 난 다음에 찍어요. 다 덮고 난 상태를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덮은 거를 물을 올리래요. 그럼 저 아까 그 풀리기 하나 없으신 거는 이월진 쓰는 건가요? 그렇죠. 생강나무에 대해서. 오늘 그랬으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생강나무 꽃, 그러면 덮으시면서 아 이거는 줄기와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으시라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분명히 가서 오늘은 가서 생강꽃차를 배웠으니까 생강꽃차에 대한 거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효능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선생님께 되는 거예요. 찾아봄으로 인해서 제가 써줘서 이게 뭐 어혈에 좋고 뭐에 좋다고 써주면 선생님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 그램 했다는 거 세는 걸 다 있어야 되겠네. 그런 거는 지금 선생님 초보 단계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 옆에 거는 이제 더 들어가서 어떤 거랑 브랜딩해서 먹으니까 더 좋더라 이런 거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냥 일단은 하는 법하고 효능만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효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이 나는 이래 그러면 이런 꽃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꽃차 배웠다 그러는데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떤 꽃이 좋아 그러면 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찾아보면서 내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잘 묻어나요. 네, 이게 단면이 딱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른 면하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자른 면은 단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면에서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줄기를 자를 때는 사선으로 잘라줘요.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사선을 잘라놔서 덮어 놓으면 여기 하얀 부분이 많이 보여서 더 예뻐요. 담아도. 이게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면 이게 선생님, 다음 주가 뭐냐면 목련꽃이에요. 그쵸? 제가 조별을 지금 조로 나눈 이유도 다음 주부터는 준비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련 같은 경우는 사실 펴가지고 수분을 한 70~80% 말린 다음에 그게 팬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70~80% 말릴 때까지 기다리려면 하루를 걸려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 말리고 수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조기가 필요해요. 식품 건조기가 한 조에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논하셔서. 양이 어느 정도죠? 몇 칸이요? 1인당 한 칸?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식품 건조기 보면 몇 단 되잖아요. 그런 정도 갖고 오시면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요새 꽃차를 우리 꽃차를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할 것 같죠? 꽃차 사는 사람들이 꽃차를 되게 많이 사 먹어요. 그래서 전망이 밝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많이 산다고? 젊은 애들이 많이 산다고요. 저희가 행사 나가서 판매를 해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여기 가는 딸은 아니 선생님 저는 예전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 살다가 시흥이원 있는데 저는 30대 때 서초동에서 커피숍을 했었거든요. 세상에. 전화를 해서 이제 좀 되면 서초동에서 오신 선생님. 서초동 선생님, 김남 선생님 여기 서초동에서 커피숍 하셨었대요. 예술의 전당 앞에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커피숍을. 지금은 꽃차가 웬만한데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가서 눈여겨보면 꽃차 파는 데 많아요. 커피숍에. 이게요 다른 거 같지 않고 이 꽃차는 다른 거는 40대 이상 가면 어디 가서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쵸? 어디 식당에 가서 뭐 서빙을 하려도 40대 이상 되면 어디 누가 써주는 데 있어요? 근데 꽃차는요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아요. 연륜도 느껴지고요. 오히려 꽃차 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 되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꽃차예요. 저희 꽃차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 진짜 좋아요. 저희 남자 제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도 제가 본보기로 2분 뽑았고요. 지난 기수에 4명이나 있었어요. 요새 새롭게 뜨는 트렌드만 제가 또 수업에 다 집어넣었어요. 꽃식초 같은 거, 꽃 비니거, 꽃으로 비니거 만드는 거, 이거 어디 가면 20만 원짜리 수업이에요. 1인당. 레몬 향도 나는. 네, 이렇게 씹어보면 생강 맛이 나요. 생강 맛. 그래서 생강나무 꽃이에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한 조에 하나가 아니라 본인 거 가지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를 만약에 생강나무를 이렇게 배우고 갔다 그러면 생강나무 꽃을 해서 집에서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주위 사람들한테 주기도 되고 여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취미로 말고 집에서 내가 해서 선물로 줘도요. 정말 꽃차는요. 교수님한테까지도 선물 줘도 좋은 게 이 꽃차예요. 받으면 그리고 고급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어디에 뭔 날이고 뭐고 간에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나올 때 그 꽃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때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돼야 또 그 꽃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면 이런 것도 하면 몇십 킬로씩 사갖고 오니까 그럴 때 미리 선생님들이 나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거 올 때, 수업 올 때 더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목련을 해요. 그러면 제가 목련을 한 1kg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따 그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 몫으로 그렇게 드려요. 근데 문제는 펜이랑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주로 쓰는 병이 이거거든요. 어디 이제 커피숍 납품하고 할 때 그럼 이건 250ml고 이건 150ml예요. 주로 이걸 써요. 근데 이게 44개씩 들어있어요. 한 박스에. 그래서 한 박스에 직접 제가 연결해 드리면 37,800원에 사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850원 꼴이에요. 굉장히 싸죠. 이런 것도 790원 정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꽃 하면서 꽃 만들어서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조장님한테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면 나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한 박스를 다 집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유리 산업이라고 들어가셔서 이게 사각 허브예요. 사각 허브. 사각 허브병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피자 팬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사셔도 상관없어요. 어디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더 싸게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피자 팬인데 피자 팬은요. 피자 팬인데 꼭 찜기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생강나무 이게 생강나무 덮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되면 보통 한 3만 원. 여러분들이 이걸 한 명씩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요. 처음에는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꽃차에 주위 사람들을 많이 나눠주세요. 그럼 못 날 되면 저한테 나 꽃차 좀 살게 하고 연락이 와요. 저는 꽃차 하면서 저한테 꽃차 배우세요, 뭐 하세요? 한 번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모임을 가든 제가 꽃차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드세요 하고 맛을 배드리면 어머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아하게 저는 베풀면서 저한테 배우겠다는 사람이 쫓아와요. 그런 것처럼 많이 베푸세요. 만들어서. 재료 얼마 안 드니까 재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유자 쌍화차 같은 경우 1년에 한 1000개를 만들어요. 1000개 가까이를 만드는데 그 1000개 중에 500개는 나눠줘요. 주위 사람들 먹어보라고 나눠줘요. 그러면 그분이 먹어본 사람은 꼭 그 다음에 10개, 20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좋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꽃차는 자꾸 베푸세요. 내가 꽃차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 고객이 돼요. 그분들이.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제가 이를 져서 스티커를 붙였고요. 나갈 때는 스티커에다 이렇게 비닐 그것까지 딱 해서 비닐 작업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 것처럼 이렇게. 아니요, 이거는 병을 사시면 병 안에 따라와요. 그러면 그 병에 요걸 꽂아가지고요. 그거면서 우리 머리 그거 하는 거 드라이기를 착 하면 이게 혼자서 착 감겨져요. 그러면 새거 같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버거 저희가 쓰는 게 지금 사과버거 250ml하고 150ml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피자 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사셔도 상관없어요. 어디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병하고 펜하고 대나무 집게는 저거예요. 이게 대나무 집게예요. 이게 하나에 4,000원이에요. 이거는 하나 말고 하나 두 개쯤 가지고 계시면 이런 꽃차를 만들어서 가져가실 때 그냥 막 담아갈 수가 없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병을 미리 사놓으셔갖고 병을 가지고 오시면 가실 때 병에다 담아 가시면 꽃이 상하진 않죠. 자, 제가 이렇게 목련 병에 담아온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수업할 목련이에요. 자, 그다음 거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펜에 불을 올리세요. 펜에 불을 올려주세요. 오늘 이 생강나무 꽃차는 증제법으로 할 거예요. 증제법. 그러면 물을 한 반정 3분의 1 정도 담으세요. 이 팬에다가. 그리고 세게 불을 틀어서 물을 3분의 1만 담으세요. 증제하는 물에다가 제가 대추하고 감초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세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거 뚜껑을 닫아야 돼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요, 그냥 이게 증제하는 과정에서 저희처럼 마시는 이유가 이 대추 맛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나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 차가 약간 맛있어요. 그 꽃부터 올리세요. 꽃부터 올리세요. 근데 펄펄 끓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기가 나고 그게 이제 또르륵 물방울이 생기면서 그 물방울이 또르륵 떨어질 때 이미 그때가 뭐냐면 물이 펄펄 끓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좋은 맛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물이 펄펄 끓었을 때 무슨 어떤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꽃차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어갖고 그걸 딱 가두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처럼 센 불에다가 앞뒤 지지죠. 앞에 센 불에 탁 하고 뒤에다 치칙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이게 물이 충분히 끓었을 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맛과 향을 가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증제법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허락이 된다면 그냥 하는 방법도 좀 해보고 증제법도 해보고 또 살청법이 또 있어요. 살청법도 하는데 오늘은 시간도 별로 없고 증제법이 또 대체적으로 이런 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증제법을 써요. 증이라는 게 물 끓여서 수증기 올라오는 그거로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센 불에 맛을 가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물이 이제 다 끓어서 그렇게 물이 또르륵 떨어질 때 그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도 열어보고 닫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또 그게 증기가 올라오면서 또 물이 또르륵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된 거예요. 그럼 얼른 빼내시면 되고요. 그 빼내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추하고 대추 물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다 버리지 마시고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 이제 줄기를 거기에다 그 물에 덮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덕금을 해서 나중에 합해서 병에 담을 때는 합해서 줄기도 먹고 꽃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기가 차올라서 또르륵 흘렀을 때 집어넣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덕금팬의 온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실전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면 거기 보시면 내 팬을 내가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팬을 내가 온도가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도 이게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빨리 끓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서서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팬을 빨리 알아야 되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겪어봐서 내가 팬을 내가 내 자유자재로 내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면 그때 하산하라고 그래요. 제가
온도 조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온도에서 덮어내는가. 아니요, 아직도 흐르지 않고 있어요. 예. 계속 물이 이렇게 뚜루뚜루 흘러야 이게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하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살짝 돌리다 보면 딱 소리가 나요. 그게 F점이에요. 자, F점이라는 거는 0에서 1이라고 하는 그거가 F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온도로 치자면 한 60도에서 6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F점은 70 정도 되고 60에서 80 정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1단에서 2단 그런 경우는 약 80도에서 150도. 지금 우리 맨 위에 5단을 놨죠? 5단이 저렇게 온도가 높아요. 240도나 돼요. 그래서 저기 이거를 닫는 순간에 딱 튀어요. 굉장히 온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꽃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딘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예,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온도가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 이거 피자팬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피자팬이 나는 집에 피자팬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쓰던 게 있다고. 쓰던 거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든 뭐든 이게 아무리 씻어내도 꽃차를 하고 나면 나중에 꽃을 우림을 하면 기름이 떠요. 그래서 절대로 썼던 걸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팬은 새 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온도는 벌써 240도까지, 지금 240도가 돼서 끓었을 때 집어넣는 거예요. 꽃만 넣으세요. 꽃만. 꽃만 넣으세요. 그래서 뚜껑을 닫으세요. 펼쳐서. 그렇죠. 그래서 뚜껑을 덮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물이 흘러내렸을 때 내리세요. 예.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넣고 물이 또 흐르면, 지금 또르륵 해서 흐르고 있잖아. 지금 빼시면 돼. 불은 꺼야지. 불 끄고, 그래서 장갑이 필요한데, 장갑을 그냥 목장갑을 끼시면 뜨거워요. 속에다 이걸 넣고 이걸 한번 끼고. 그렇게 안 뜨거워. 자, 했어요. 자, 여기 물 보시면 지금 이거를 다 안 쓸 거예요. 이걸 다 안 쓰고 반 정도만 남겨서 그걸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저거 있죠? 저 집게로 이렇게 덮금을 해주세요. 물 속에다 집어넣는다 말씀이시죠? 네, 물 속에다. 이걸 장갑을 여기 선생님처럼 안에 이걸 끼고 목장갑을 끼셔야 돼. 그래야 안 뜨거워요. 이거를 나오면 그냥 이렇게 펼쳐만 놓는 게 아니라, 우리 꽃차는요 덮금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식힘할 때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식혀야 돼요. 그래야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 골고루 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러면 나와서 식히라고. 엄청 뜨거워지면? 엄청 뜨거워지면 나와서 식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흔들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덮금할 때는 절대로 수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진다. 그래야 빨리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높은 온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온도는 지금 이렇게 해놨으면 자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올라가면 자기 혼자 해요.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는데 이걸 하면 이게 팽팽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충분히 식혀서 그래야 골고루 되겠죠.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번 식혀놔야 돼. 고기만 하지 말고. 그래야 내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뒤집고 이러면 골고루 다 되고, 충분히 색깔이 점점 더 예뻐지죠. 처음에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면 나와서 이거는 나중에 쓰세요. 그거는 또 써야 돼요. 그거는 수분 체크할 때 써야 되니까 하나만 먼저 주라니까 2개 다 줘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식혀주는 과정에서 수분이 나간다고. 덮금하는 데서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충분히 식은 다음에 또 들어가서 덕금시킴의 반복이에요. 예. 해야 돼요? 자, 줄기는요, 선생님,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예, 한 3단에서 하세요. 3단 정도에서 넣으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날아갈 때까지 불을 세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수분이 많으니까 지금 이 감초물하고 지금 배추물하고가 여기 배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물을 수분을 날아가게 하세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수분이 여기에서 배어들어서 여기에 배어들게 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물을 좀 날려버리니까 센 불에 하셔도 탈 일이 없겠죠. 물이 있으니까. 충분히 닦아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단기가 있어서 해야 제가 4시까지인데 시간이 오늘 앞에 그거 뭐 하느라고 이게 도저히 안 돼요. 그쵸? 줄기는 제가 해서 다음 주 시간에 갖다 드릴 테니까 줄기는 한쪽에 다 몰아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까 네, 거기다가 다 담아주시면 꽃만 오늘 어떻게 완성해 봅시다. 예, 이게 다 마를 때까지. 근데 야, 이게 말랐어 안 말랐어? 다 마른 것 같아? 그럴 때 하는 게 수분 체크를 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10번을 할지 20번을 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꽃마다 이게 지금 선생님 네는 수분이 더 많고 저쪽은 수분이 적은데 이거 몇 번만 하세요. 그럼 답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 내 꽃이 이게 수분이 다 없어서 바스락바스락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창호지 좀 한 잔씩 주세요. 꽃이 바스락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이게 다 됐나? 안 된 날은 이제 수분 체크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분 체크를 해서 수분이 완전히 없을 때 완전히 식혀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줄기까지 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줄기는 제가 가져갔다가 다음 주에 갖고 와서 선생님들 나눠서 드리는 걸로 하고 꽃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 꽃은 이제 살청이나 증제 과정이 지나가면 원래 유념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꽃이라서 유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처 내는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맛과 향이 빠져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지금 꽃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다 부서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증제를 해서 절대로 안 부서져요. 예. 근데다가 여기가 이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시청에서 할 때도 너무 작아서 인원은 많고 너무 작아서 막 그 열기에 막 버글버글 해갖고 그래서 이번에 좀 왔는데 여기도 큰 대시 고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신청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처음이어서 여러분 낯설었고 저도 좀 낯설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찾으면 어떻게 잘해볼게요. 네,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